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식의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조용한 서늘함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큰 소리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오래 무너집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픈 일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온 자식 앞에서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내보였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내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부모의 외로움과 돈과 두려움을 재는 눈빛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끌려다닙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비교적 쉽게 보입니다. 말이 거칠고 표정이 차갑고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은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무서운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웃으며 다가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묻고 병원은 다녀왔냐고 묻고 요즘 돈은 부족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고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같은 안부라도 어떤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어떤 말은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요즘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형제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자식이니까 내 속을 알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늘 약해집니다.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이고 평생 마음 한쪽에 올려놓고 산 사람이니 조금 의심이 들어도 곧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자식이 걱정해서 묻는 건데 괜히 서운해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접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 언제나 좋은 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웃음은 다가오기 위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방심시키는 문입니다.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자식이 화낼 때가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다가와 부모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고 싶어 할 때입니다. 화난 자식 앞에서는 마음이 다치지만 웃는 자식 앞에서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틈으로 외로움도 나오고 불안도 나오고 재산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와 형제 사이의 섭섭함도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참 살갑게 물어봐요.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살갑다는 말 속에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갑게 묻지만 대답하고 나면 내가 더 약해진 것 같은 느낌, 친절하게 웃지만 돌아서면 내 사정이 어딘가에 적힌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착각만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계산합니다. 특히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미안해하는지, 무엇을 잃기 싫어하는지 알게 되면 그 정보는 관계 안에서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첫 순간은 대개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 작은 부탁 하나, 작은 표정 하나로 시작됩니다. 엄마는 나밖에 없지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버지가 도와주면 이번만 넘길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잠을 설치고, 남들도 다 자식한테 해줘요 라는 말에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는 괜찮다고 넘긴 말이 이상하게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할까? 내가 안 해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걸까? 그때부터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살피느라 자기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판단력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귀합니다. 그러나 귀한 사랑일수록 경계가 있어야 오래갑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다 말해야 한다고, 그래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모든 것을 말하는 부모가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러낸 부모는 쉽게 설득당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이용당합니다. 이 말이 자식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차갑게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웃으며 다가오는 말 앞에서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정함을 고맙게 받되 내 속사정까지 모두 내주지는 않는 태도, 자식의 안부를 받아들이되 내 불안과 재산과 약점을 한꺼번에 펼쳐 보이지 않는 품위, 그것이 나이든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웃는 얼굴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웃음이 내 마음의 문고리를 너무 쉽게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후반부 인생은 더 많이 설명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덜 드러내고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지켜집니다. 부모가 가장 늦게 깨닫는 것 중 하나는 효도처럼 보이는 말이 언제나 효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다가와 요즘 몸은 괜찮아요 라고 묻는 말은 참 고맙습니다. 혼자 있으니 심심하지 않아요 라고 묻는 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안부는 끝에 가서 좋은 이야기로 바뀌고 어떤 걱정은 결국 부모의 집과 통장과 노후 계획을 확인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식이 나를 생각해서 묻는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부모에게 자식의 다정한 말은 오래 기다린 햇볕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텔레비전 소리만 켜둔 채 앉아 있다가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엄마, 요즘 필요한 거 없어. 그 한마디에 서운했던 마음이 풀립니다. 아버지, 힘든 일 있으면 말하세요. 그 말에 아직도 내가 자식에게 잊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대답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다. 병원비가 조금 부담된다.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다. 형제들 일로 마음이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꺼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러나 부모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섞인 자식은 그 말을 듣고 부모의 약한 곳을 기억합니다. 외롭다는 말은 혼자 두면 불안해하겠구나가 되고, 병원비가 걱정된다는 말은 돈 문제에 흔들리겠구나가 되고, 형제에게 서운하다는 말은 다른 자식보다 내가 더 가까운 척하면 마음을
얻겠구나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계산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외롭다니까 내가 자주 올게. 그런데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말은 따뜻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부탁으로 갑니다. 아버지 건강도 걱정이고 집 관리도 힘드실 텐데 차라리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때요? 겉으로는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부모의 선택권을 서서히 옮겨가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걱정해주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 의심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 생각해보마 하고 물러납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은 돈보다 죄책감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자신의 형편보다 자식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더 해줬어야 했나? 젊은 애가 얼마나 막막하면 저럴까? 부모가 되어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밤에 찾아옵니다. 집안불을 끄고 누웠는데 낮에 들은 자식의 한숨 소리가 귀에 남습니다. 그 한숨은 어느새 부탁보다 무거운 압박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직접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밀려납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늘 강한 말에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척하는 말, 걱정하는 척하는 말, 서운해하는 척하는 말에 더 깊이 묶입니다. 자식이 화를 내면 부모도 마음속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웃으며 힘들다고 말하면 부모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울먹이며 엄마밖에 없어라고 말하면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뒤로 미룹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이해해줘야죠 라고 말하면 부모는 자신의 기준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효도처럼 보이는 요구가 무서운 이유는 부모에게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자식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했고 부탁했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부모는 돈을 내주고 재산 계획을 바꾸고 불편한 말을 삼키고 자식 눈치를 봅니다. 그러고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자신을 달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밀려난 것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끌려다닌 부모에게 남는 후유증은 깊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믿는 힘을 잃습니다. 한번 내준 뒤에는 다시 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한번 설명한 뒤에는 계속 설명해야 하며 한번 죄책감에 무너진 뒤에는 자식의 작은 표정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부모였는데 어느 순간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이 웃으면 안심하고 자식이 말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존중을 잃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정한 말과 요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걱정은 부모의 선택을 넓혀주지만 가면을 쓴 걱정은 부모의 선택을 좁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편안하게 하지만 효도처럼 보이는 요구는 부모를 빚진 사람처럼 만듭니다. 자식이 다가와 따뜻하게 묻더라도 부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 평안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결정을 서두르게 만드는가? 그 한 박자의 침착함이 부모를 지킵니다. 사랑은 주되 판단까지
내주지 않는 것, 이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부모가 잃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품위입니다.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의 말은 언제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질문처럼 지나갑니다. 엄마는 내가 부탁하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아버지는 형보다 나를 더 믿죠.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런 말들은 처음 들으면 장난 같고 농담 같,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재보기 위해 묻는 말이 더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질문 앞에서 쉽게 무장해져 됩니다. 남이 물으면 불쾌할 질문도 자식이 물으면 대답하려고 합니다. 내 통장, 사정, 건강 상태, 누구에게 서운한지, 형제 중 누구를 더 믿는지,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할 생각인지까지 말하게 됩니다. 뭘 숨기겠어? 가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말하면 부모가 흔들리는지, 어떤 표정을 지으면 부모가 미안해하는지,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결국 양보하는지 봅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자식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돈 있어도 어차피 쓸데없잖아. 말투는 가볍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와 국이 놓여 있고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흐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걸립니다. 또 어떤 자식은 병원에 다녀온 부모에게 그 정도면 아직 괜찮네. 그러면 우릴 좀 도와줄 수 있겠네.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척 시작된 대화가 부모의 여유를 확인하는 말로 바뀝니다. 부모는 웃고 넘기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아직 괜찮다는 말이 왜 나를 더 이용해도 된다는 뜻처럼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시험하는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보다 반응을 봅니다. 부모가 당황하는지, 미안해하는지, 화를 내지 못하는지, 결국 설명을 시작하는지 살핍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라고 물은 뒤 부모가 길게 설명하면 자식은 압니다. 이 부분은 더 밀어도 되겠구나.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해줘요? 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죄책감에 흔들리면 또 압니다. 이 말은 통하는구나. 사람은 한 번 통했던 방식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번 무너진 곳은 반복해서 건드려집니다. 관계의 진실은 잔인할 만큼 단순합니다. 상대가 내 약점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약점을 건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까지 알게 되는 일입니다. 외롭다는 사실만 알려지는 것은 아직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건드리면 내가 돈을 내주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아들이고 밤새 잠 못 자며 자식을 걱정한다는 것까지 보여주면 그때부터 관계의 힘이 기울어집니다. 건강이 약하다는 사실보다 건강 문제를 핑계로 자식이 결정권을 가져가려 할 때 내가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위험합니다. 부모는 대개 이런 순간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대화할 때는 자식이니까 괜찮다고 넘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걱정해서 물은 걸까? 아니면 내 생각을 떠본 걸까?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질문 하나가 자꾸 다시 떠오릅니다. 웃으며 대답한 내 얼굴이 후회스럽고 괜히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쌓이는 감정의 후유증은 작지 않습니다. 부모는 점점
자식 앞에서 말을 고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속마음조차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존중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기 기준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변명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이 돈은 내가 병원비로 두려고 한다라고 말해야 할 일이 어느새 그래도 괜찮지라는 말로 바뀝니다.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너희가 불편하지 않다면 우로 작아집니다. 부모의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중심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가 소리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가 흔들리는지 압니다. 그러니 부모는 질문에 모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의 말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게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시험하는 말 앞에서는 친절하되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하마. 지금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세웁니다. 부모가 모든 질문에 답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아야 끝까지 부모로 남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도 무조건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열게 하는지, 내 기준을 흔들게 하는지 조용히 살피면 됩니다. 부모의 침착함은 큰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 한 박자, 다 설명하지 않는 여백, 웃으면서도 넘겨주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오래 산 사람의 품위는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데서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돈을 잃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무심코 털어놓은 말이 어느 날부터 나를 움직이는 줄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약점인 사람도 있으며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약한 곳을 믿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나를 설득하고 밀어붙이고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면 부모의 마음은 깊이 지칩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큰 소리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어느 날 말합니다. 엄마가 전에 외롭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살면서 좀 도와줄게. 이 말만 들으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대신 집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라는 말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형은 못 믿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부모가 한때 속상해서 흘린 말이 어느새 다른 자식을 밀어내는 근거가 됩니다. 부모는 그 말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대로 끌려가기도 불편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정보는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병세를 자세히 말하면 어떤 자식은 더 자주 살피고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그 병세를 이유로 부모의 결정을 대신하려 합니다. 부모가 통장 사정을 말하면 어떤 자식은 부모가 불안하지 않게 돕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그 돈의 위치와 크기를 알고 난 뒤부터 말투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형제 사이에 섭섭함을 말하면 어떤 자식은 마음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그 틈을 이용해 자신만 가까운 자식인 것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자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다 말했잖아.
이 말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부모는 순간 할 말이 막힙니다. 그때는 서운해서 말했고, 그때는 외로워서 말했고, 그때는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약속처럼 붙잡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아버지도 그때는 동의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자신이 말을 바꾸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그때의 감정이 지나간 것 뿐인데, 지나간 감정이 현재의 결정을 묶어버립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약점은 드러나는 순간 바로 권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준 사람이 반복해서 꺼내들 때 권력이 됩니다. 부모가 한 번 말한 외로움, 한 번 흘린 불안, 한 번 보인 죄책감은 조용히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려 나옵니다. 엄마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며, 아버지가 나 없으면 힘들다며,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말들은 과거의 부모를 현재의 부모 앞에 세워놓고 지금의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다시 들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점점 설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돈을 왜 아직 내 이름으로 두는지 설명해야 하고, 왜 이번 부탁은 들어줄 수 없는지 설명해야 하며, 왜 내 몸이 힘들어서 안 되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부모는 작아집니다. 자식은 더 많은 이유를 요구하고 부모는 더 많은 말을 꺼내며 그 말 속에서 또 다른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관계는 부모가 중심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부모가 신문받는 자리처럼 바뀝니다. 이것이 끌려다니는 관계의 가장 피곤한 모습입니다. 감정적 후유증은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전화를 끊었지만 저녁이 지나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내 사정을 다 털어놓았을까? 자식인데도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 부모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 탓은 오래 갑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집은 그대로 있는데 내 자리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사람을 아주 깊이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미 말해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더 이상 새 약점을 내주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 말은 지난 말로 두고 앞으로의 대답을 바꾸면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느꼈지만 지금은 다시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겠다. 내 문제는 내가 차분히 정리하마. 이런 말은 과거의 말에 묶인 부모를 현재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꿀 권리, 다시 생각할 권리,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약점이 권력이 되는 것을 막는 가장 조용한 방법은 내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다시 내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식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소리로 선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외로움을 이유로 재산을 넘기지 않고 내 미안함을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받지 않으며 내 병을 이유로 모든 결정을 맡기지 않으면 됩니다. 부모의 품위는 완벽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흔들렸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침착함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덜 말하고 더 천천히 결정하고 내 약한 마음이 누군가의 손잡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키면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은 미움에서 생기지 않고 여러 번 마음을 다친 뒤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면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말은
자식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은 마음을 거칠게 만들지만 분별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웃는 얼굴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 뒤에서 반복해서 부모의 선택권을 좁히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것은 차가운 눈이 아니라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 조용한 눈입니다. 위험한 가면은 대개 네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걱정의 가면입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이제 그런 건 힘드시잖아요.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끝에 가면 부모의 판단을 빼앗습니다. 진짜 걱정은 부모에게 선택지를 주지만 가면 쓴 걱정은 부모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서운한 표정을 짓고 다른 의견을 내면 다 부모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둘째는 효도의 가면입니다. 명절에 찾아오고 밥도 사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줍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효도가 늘 어떤 요구와 함께 묶여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밥을 사준 뒤 돈 이야기를 꺼내고 병원에 동행한 뒤 통장 관리를 묻고 자주 찾아온 뒤 진명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어느 날 부모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받은 것 같아 거절하기 어렵고 도움을 받은 만큼 내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효도가 빚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서운함의 가면입니다. 이런 자식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섭섭해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요. 나는 엄마한테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결국 형편이네요. 이런 말은 부모의 죄책감을 깊이 찌릅니다. 모임에서 누가 아무렇지 않게 자식에게는 좀 해줘야지 라고 말한 날 부모는 집에 와서 더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내가 늙어서 돈만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무기로 쓰는 관계는 결국 부모의 존중을 갉아먹습니다. 넷째는 친밀함의 가면입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뭘 숨겨요? 엄마 일은 내가 다 알아야죠. 처음에는 가까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친밀함을 이유로 부모의 모든 사정을 열어보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범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혼자 간직할 공간이 있으며 끝까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져 서로의 경계를 밟기 시작하면 사랑도 쉽게 상처가 됩니다. 가면을 알아보는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온 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대화가 끝난 뒤 내가 존중받은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설명을 덜해서 미안하고 더 내어주지 못해 죄스러운지를 보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부모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걱정은 부모의 입을 막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내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내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사정을 더 캐묻게 만든다면 그 웃음은 한 번쯤 멈춰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호를 보았다고 해서 당장 자식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따져 묻는 순간 관계는 쉽게 싸움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소란스럽게 폭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알아차리고 조용히 속도를 늦추고 조용히 내 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건 내가 좀 더 생각해 보마.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고맙지만 결정은 내가 하겠다.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한 때가 많습니다. 가면을 벗기려 애쓰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으면 그 가면은 힘을 잃습니다. 부모의 후반부 인생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게 번뜩이는 눈이 아니라 따뜻하되 흐려지지 않는 눈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다정함은 고맙게 받고 도움은 감사히 여기되 내 판단과 내 재산과 내 외로움까지 모두 맡기지는 않는 것. 그것이 늦은 나이에 배우는 가장 단단한 품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 줄 알면 아무리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도 함부로 내 삶의 중심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방법은 자식을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부모는 말이 세서가 아니라 대답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서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큰 결심보다 작은 대답 하나로 자기 삶을 지킵니다. 돈 이야기 앞에서, 건강 이야기 앞에서, 외로움을 건드리는 말 앞에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자는 말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말하느냐가 후반부 인생의 평안을 가릅니다. 자식이 웃으며 묻습니다. 엄마,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말에 부모는 곧바로 자세히 말하고 싶어집니다. 얼마가 있고, 어디에 넣어두었고, 병원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까지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잘 정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다시 묻더라도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하마 하고 멈추면 됩니다. 좋은 대답은 긴 설명이 아니라 내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돈에 관한 부탁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이번만 도와주면 돼요 라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바로 약해집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부모가 무리해서 내어주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같은 문이 열립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다가도 자식의 한숨이 생각나고 장롱 속 통장을 꺼내 볼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은 차갑지 않지만 분명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노후를 흔들 정도로는 할 수 없고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아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건강 문제도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이제 병원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병원 예약을 도와주는 것과 부모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이 알아봐 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듣고 생각한 뒤에 하겠다. 이 말은 자식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아직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마음의 주권까지 약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건드리는 말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모를 의존적인 사람으로 묶어두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있어 고맙지만 나도 내 생활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모든 부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다고 해서 자식의 모든 요구를
사랑으로 착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로움은 숨길 필요 없지만 외로움을 담보로 내 삶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말의 속도를 더 늦춰야 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중에 싸움 나기 전에 지금 결정해요. 이런 말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필요한 준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는 결정은 부모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밤을 지나고 며칠을 지나고 혼자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다시 마음을 가라앉힌 뒤 결정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급하게 정하지 않겠다.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정리하겠다. 이 말은 부모의 시간을 지키는 말입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판단도 빼앗깁니다. 관계의 진실은 분명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입니다. 끝없이 내어주는 부모는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은 주대 기준을 지키는 부모는 처음에는 서운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오래 존중받으려면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부모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대답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도움은 고맙지만 내 기준은 지키겠다. 이런 짧은 말들이 부모를 지킵니다. 말이 짧아지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설명이 줄어들면 약점도 덜 드러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으면 내 품위도 덜 다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부모는 모든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기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됩니다. 웃으며 들어주되 바로 약속하지 않고 고맙게 받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며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도 그 마음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반응입니다. 후반부 인생의 평안은 자식이 나를 얼마나 챙기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내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경계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조용히 닫히는 문과 같아야 세게 닫으면 소리가 나고 너무 열어두면 아무나 들어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을 긋는다고 해서 반드시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존중받는 부모는 되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쉽게 약속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조용함 안에 힘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말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부모 마음을 모르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느냐? 하고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말은 풀기 위해 꺼냈다가 오히려 더 엉키기도 합니다.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서운함을 길게 말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피곤해할 때가 많고 부모가 억울함을 설명하면 자식은 이해하기보다 반박할 거리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경계는 말의 양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를 걸어 똑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그 집 문제는 빨리 정해야 한다니. 부모는 예전 같으면 왜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지 길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세금도 걱정되고 형제들 마음도 걸리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살 집도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서두르지 않겠다. 짧습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자식이 더 캐물으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하고 전화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단정한 말은 긴 변명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조용한 경계는 상대를 벌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지 않고도 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화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세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지고 미안해지면 다시 물러납니다.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세운 경계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남습니다.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 말은 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자식이 서운해할 때입니다. 자식이 말수가 줄고 답장이 늦어지고 명절에 얼굴을 굳히면 부모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밥을 먹다가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밤에 누워서도 내가 너무 심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자식은 배웁니다. 부모는 조금 차갑게 굴면 결국 물러나는구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의 서운함을 견디는 힘도 길러야 합니다. 서운함은 늘 잘못의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선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관계의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조금 허락하지 못하면 결국 내 삶 전체를 내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항상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서운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를 좋은 부모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요구를 들어주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잠시 실망하더라도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늘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망치지 않는 거리에서 오래 남는 일입니다. 조용한 경계를 세우는 부모는 말투도 달라집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기준을 말합니다. 네가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덜 커집니다.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기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품이란 상대가 나를 존중해 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흔들어도 내가 나를 천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먼저 내어주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미안해하던 부모라면 짧게 말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말 하나를 하고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래 끌려다닌 마음은 단번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답을 미루고 내일은 설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거절해도 미안함에 밤새 무너지지 않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뀝니다. 자식이 처음에는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쉽게 대답하던 부모가 생각하겠다고 하니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 침착하면 자식도 결국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없구나. 부모에게도 기준이 있구나. 부모가 외롭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설득할 수는 없구나. 이 깨달음이 생길 때 부모는 다시 관계의 중심에 섭니다. 후반부 인생의 경계는 차갑게 혼자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망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선이 없는 사랑은 언젠가 원망이 되고 기준 없는 희생은 언젠가 억울함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켜야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덜 설명하지만 더 무게 있게, 덜 드러내지만 더 품위 있게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늦은 나이에도 쉽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경계는 부모를 외롭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부모의 존중을 지켜주는 낮고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이르러서야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플까봐 먼저 먹이고, 다칠까봐 먼저 살피고, 힘들까봐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앞에서는 여전히 먼저 내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후반부 인생에서는 한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 존엄까지 내어주는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존중받는 길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함부로 넘지 못하는 중심을 갖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웃으며 다가올 때 그 웃음을 고맙게 받되 그 웃음 때문에 내 판단을 내려놓지 않는 것. 자식이 힘들다고 말할 때 마음은 아파하되 그 아픔 때문에 내 노후 전체를 흔들지 않는 것. 자식이 서운해할 때 미안함은 느끼되 그 미안함 때문에 이미 세운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든 부모가 배워야 할 마지막 단단함입니다. 어느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받고 난 뒤 부모는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은 반쯤 남아 있고 창밖은 어둡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통장을 꺼내보거나 다른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내가 지금 미안해서 결정하려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결정하려는 건지 생각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돈과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부모의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관계의 진실은 마지막에 결국 드러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언제나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희생했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 희생의 무게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늘 양보하면 양보가 당연해지고 부모가 늘 설명하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지며 부모가 늘 돈을 내주면 돈을 내주는 부모의 불안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만으로 관계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 위에 기준이 있어야 존중이 남습니다.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는 차갑지 않습니다. 다만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안부에 고마워하고 도움에 감사하고 함께 밥 먹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로움을 과장해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죄책감으로 넘기지 않으며 자신의 병과 불안을 이유로 모든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부드럽게 말하되 더 분명한 선을 가집니다. 고맙다. 하지만 그건 내가 정하겠다. 이 한마디를 차분히 할 수 있는 부모는
이미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품위는 큰 집이나 많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을 때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누군가 그 외로움으로 나를 흔들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노후를 지킬 권리를 인정할 때 자식의 서운함 앞에서도 조금 덜 무너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결국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기준을 배웁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끝까지 서운해할 수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눈치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덜 설명해도 됩니다. 이미 너무 오래 미안해하며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조금 덜 미안해도 됩니다. 이미 너무 오래 자식의 표정으로 하루 기분을 정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날씨를 내가 정해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조용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자식이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자식이 있어도, 걱정하는 말투가 있어도, 효도처럼 보이는 요구가 있어도 부모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정함은 고맙게 받되 내 결정권은 내 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은 주되 내 노후의 평안까지 담보로 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는 자식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사랑 안에 포함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천천히 접어보겠습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자식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웃음이 언제나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오래 사랑해 온 만큼 쉽게 열리고 오래 기다려온 만큼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정한 말 앞에서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걱정처럼 보이는 말이 내 선택을 좁히는지, 효도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를 빚진 사람으로 만드는지, 서운함이 내 죄책감을 누르는지,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모든 사정을 열어보려 하는지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미워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눈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말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한번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덜 설명하고 더 천천히 결정하고 마음이 외로운 날에는 큰 약속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며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지킬 권리가 있으며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이 말 하나만 남기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내 품위와 마음을 쉬게 하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